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야, 소장님, 네. 이 바쁘신 분이 또 언제 또 신간을 내셨어요? 다 송경자 덕분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주 네. 월요일마다 AI 에이전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한 번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이제 매해 내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기 전에 이게 에이전트에 대한 변화가 너무 생각보다 빠르니까 한 번쯤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저희가 매주 송경자에서 했던 원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일단 AI 에이전트에 대한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제 책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써보는 거니까 네. 실제로 지금 이런 AI 도구들을 우리가 뭐 챗GPT 이런 것만 알고 있지만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녀석들이 생각보다 요즘 되게 많이 진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게 좀 최대한 좀 책에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나 아니면 사례들도 좀 넣는 뭐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먼저 AI 에이전트의 개념,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꿔갈지 이거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뭐를 떠올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기존 챗GPT랑 이제 제일 다른 건 끝까지 얘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 때 보통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reasoning,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자기가 단계별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쪼개보는 거죠. 쪼개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업무 플로우를 쉽게 말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액션을 하는데, 액션을 할 때 단순히 챗GPT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양한 도구를 씁니다. 툴을 써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기획서를 작성해라, 마케팅 문서를 작성해라 라고 하면은 기존의 챗GPT는 마케팅 문서를 작성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그냥 쓰거나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이거를 하려면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찾고 한번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한 걸 PPT로 만든 다음에 PPT로 만든 거에 대해서 케이스로 예를 들면 영상 샘플이든 이미지 샘플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그걸 하나씩 합니다. 네. 근데 하나씩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언어 모델 자체는 텍스트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가 붙어요. 예를 들면 그림 그려주는 AI, PPT 만들어주는 AI, 인터넷 검색하는 AI, 이런 것들을 얘가 불러와서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작업된 결과를 제가 원하는 내용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는 자, 이제 제가 기획서 완성했어요 라고 주거나 네. 기획서에 있는 샘플을 주는, 이런 형태로 일을 끝까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이 에이전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네. 특히나 우리가 제일 간지러웠던 부분들을 좀 긁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만들기라든지 네.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문서 초안 만들기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최근에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소장님 말씀을 저는 체감하고 있는 게요. 네. 제가 자주 쓰는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질문을 던지면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로딩 표시만 나오고 이제 그다음 답변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 밑에 제 질문을 자기가 어떻게 이해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난 뭐뭐를 하고 뭐뭐를 해서 어떻게 드리겠습니다를 자기 화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통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추론이라고 있고, 이게 별도의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아니더라도 네. 만약에 챗GPT 쓰시는 분들은 챗GPT 언어 모델을 고를 때 보면 O3나 O4에 이성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이성이라고 써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혹은 이제 그록 같은 데는 띵크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한다. 혹은 추론,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서비스들이 예를 들면 딥 리서치 같은 기능들이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가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거를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네. 본인이 스스로, AI가 스스로 정리하거나 구조화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 서비스들은 추가적으로 도구들까지 붙어서 네. 여러 가지 일을 직접 하는, 여기까지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 말고 네. AI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즐겨 쓰는 것들에 그런 게 또 들러붙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이제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에는 방금도 이야기 드린 딥 리서치라든지 코드를 짜주는 이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고 있는데 예. 아예 서비스 특화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서비스가 젠스파크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마누스라고 해서 중국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네. 그 외에 또 펠로 AI라고 하는 서비스나 또 한 1, 2주 전부터 SNS를 좀 뜨겁게 달고 있는 스카이워크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네. 정말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거의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뭐 대표 주자인 챗 GPT로 말씀드리면 그것보다 약간 성능이 좋은 걸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과는 완전히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까? 방향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AI 서비스,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진을 직접 만드는 회사라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클로바 같은 하이퍼클로바, 네이버의 그런 회사들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에이전트 서비스들은 좀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 특화형이에요.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 엔진 여러 개를 갖고 튜닝을 해서 최적화를 하거나 아니면 엔진은 그냥 갖다 쓰는데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만들려면 엔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네. 혹은 이 엔진을 갖고 이거를 자동차를 만들까, 탱크를 만들까, 비행기를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런 AI가 똑똑해지면 어디다 많이 쓸까를 고민하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챗GPT 앞에 서면 얘한테 뭘 시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버튼으로 한 100개의 메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메뉴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 특화형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LLM 언어 모델은 뭐 예를 들면 챗GPT든 아니면은 클로드든 제미나이 같은 걸 다 갖다 끌었습니다. 네. 그 끌어 쓴 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합을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쓸만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AI가 한 번 돌리면 여기에서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튜닝하는 데 집중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AI 모델 뭔지 모르겠고 그냥 PPT 만들어준 거 누르면 되던데? 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 것들이 최근에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아주 집중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규모의 인력이 아니라 아주 소규모의 인력으로도 이제 최적화하는 쪽이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걸 나중에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네. 지금 챗 GPT 같은 그런 어떤 단일 플랫폼 형태 네. 거기에다가 그냥 똑같이 뭐 지금 신규로 말씀 주셨던 그런 서비스들을 그냥 요구하면 지가 알아서 거기에서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사실 PPT 만들려면 AI에게 부탁하려면 그거 만들어주는 앱이나 이리로 또 따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좀 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젠스파크라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서비스는 챗 GPT 엔진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챗 GPT에서 구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들의 서비스에서 구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들의 서비스에서 뭘 시키면 이제 그 시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클로드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같이 있거든요. 아. 그럼 AI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는 챗GPT를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질문은 챗GPT랑 클로드랑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쓰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처음에 구동을 시키고 예. 그다음에 그 구동한 거를 그럼 그다음에 뭔가 인터넷 정보를 찾아야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시간을 통해 MCP 같이 이제 도구들 표준화하는 것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는 도구를 만든 걸 또 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아.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다 하는 거죠. 뭐 예. 도구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플랫폼 안에서 모으는 형태의 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쭉 설명해 주셨던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해 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회사로 그럼 우리가 젠스파크라는 회사를 떠올리면서 앞으로 기대해 보면 될까요? 네,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이제 젠스파크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젠스파크가 이런 말씀드렸던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아주 빠르고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2023년에 설립이 됐는데 전직 바이두 임원들이 이제 설립한 인공지능 검색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검색 쪽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업무, 특히나 사무 생산성 쪽이구나라고 해서 지금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아예 뭐 AI 슬라이드, AI 뭐 엑셀, AI 뭐 문서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쓰는 걸 압도적으로 땡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투자를 누적으로 한 이제 2억
1억 6천만 달러 정도 그 네. 정도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 이후에 실은 젠스파크가 나오고 나서 이 젠스파크의 어떤 변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회사들도 좀 요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기존 챗 GPT에서 해볼 수 없었던 그런 기능들이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AI 산업계의 새로운 어떤 또 각축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한 게 오늘 손경제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내에 지금 다 보여드리려고 엄청 지금 마음이 급했는데. 맛보기 시간이군요.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자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 라이브 7월 7일 겁니다. 예. 7월 7일 내용이 한 23분 되잖아요. 이 유튜브 링크 주고 네. PPT 만들어주라고 그러면 만들어줘요. 그냥 그 유튜브를 듣고 알아서 PPT를 만들어요. 네. 보세요.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링크를 줘요. 보시는 예. 것처럼 이 예. 영상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 도구 사용이라고 나옵니다. 예. 이 영상의 내용을 이 젠스파크가 파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 비디오를 이해한다고 해서 실제로 비디오를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내용을 도구를 갖고 뜯어봐요. 예. 그래서 관련돼서 나온 얘기를 다 얘가 자막화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로 자막을 쫙 봐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고 나서 추론을 하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뉴스 프로그램이고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중국 1, 2 조선사합병, 친절한 경제 코너가 나옵니다라고 해요. 그러더니 체계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갖고 개요를 짜고 8페이지짜리 지금 슬라이드 구조를 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표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면서 실제로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만들고 완성이 됐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슬라이드를 잘 만들었나? 라고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예, 봅니다. 봤더니 지금 여기 손에 잡히는 경제 이렇게 하면서 7월 7일 진행 이진우 기자 이렇게 하고 그죠? 내용들이 하나씩 이제 주요 뉴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와 놀랍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텍스트를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 텍스트로 정리로 정리한 걸 보고 그냥 우리가 사람한테 시키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얘한테 조금 더 좀 예쁘게 만들어줄래? 설명도 좀 더 넣어주고 이미지도 넣어주면 좋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줘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시면 지금까지 만든 PPT를 기반으로 내용이 뭔지는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지금 이게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아니까 얘가 그다음부터 인터넷에다가 이미지를 검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코리아 컨슈머 쿠폰.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이 쿠폰제 아니면은 조선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막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저 대신에 또 인터넷 검색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검색된 내용들을 자기가 쫙 저한테 보여준 다음에 그거를 갖고 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넣고 설명을 추가해 볼게요 라고 하더니 내용을 쭉 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이 지금 보면 손에 잡히는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는 이미지가 만들고, 없었는데. 그죠? 예. 이미지도 만들고 또 보면은 오늘의 주요 뉴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는 대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행 배경 이러면서 사진 같은 걸 얘가 뉴스 사진처럼 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들을 하고 아까랑 다르게 예쁘게 만들어요. 예. 그럼 이렇게 만들고 이걸 인터랙티브하게 하면 그래프들도 막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제 그 저희 이제 작가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예. 이 8페이지 중에 딱 한 곳이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만든 어쨌든 확인은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한 곳이 틀린 게 있어서 그거를 또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페이지에 총 55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전에는 얘가 45만 원,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45만 원 지급한다라고 PPT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틀린 내용이라 헷갈릴 수 있어서 1차가 45만 원이고 2차까지 하면 10만 원이 추가 지급돼서 결론적으로는 최대 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예. 그럼 그걸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오해 생기지 않도록 고쳐봐. 이렇게 했더니 딱 그 내용이 있는 데만 정확하게 고쳐서 얘가 결과적으로 내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만들어서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손에 잡히는 경제, 조선사 합병, 오늘의 주요 뉴스,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행 배경 1차, 2차, 대상 및 지급 금액, 신청 사용 방법, 합병 배경, 조선업체 대응, 주주이익 이렇게 하면서 쉽게 이해하기 뭐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그 혜택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는 원칙입니다. 뭐 손해를 올려도 불공정 혜택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라고 나오고 자세히 보시면 밑에 MBC 라디오 평일 아침 8시 30분, 8시 56분까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보면 정말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매주가 달라지는 게 AI 세상인데 오늘 걸 딱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CEO라든가 회사에 높으신 분들이 비서라든가 아니면 후배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PPT 좀 만들어줘. 이 업무를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있는 네. 툴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네.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시보드에서 놀라운 게 우리가 손경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손경제에 지금 여러분들이 미니 메시지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 미니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써져 있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손경제 유니버스 여기 미니 메시지 이 사이트 링크만 네. 이 젠스파크한테 줘요. 네.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이 진행될 때 나오는 미니 메시지인데 게시판에 사람들이 작성한 의견을 수집해서 사람들의 감정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화면을 보고 캡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갖고 화면을 읽어요. 근데 봤더니 이거는 일반에서 안 되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야 된대요. 그래서 지가 프로그램을 짭니다. 네. 그래서 실행 계획을 짜고 쭉쭉쭉쭉쭉쭉쭉 프로그램을 짜요. 프로그램을 계속 짜죠. 가만히 이건 30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쭉 짠 다음에 이거를 갖고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갖고 쫙 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런 형태의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이야. 손에 잡히는 경제 미니 메시지 감정 분석 대시보드. 그래서 총 메시지 100건 모았고 중립 34%, 부동산에 24% 정도 관심이 많으시고 최고 활동 8시 하시고 모바일 30%, 부동산 주식 물가, 취업, 시간별 활동 패턴, 이용 현황, 트렌드 분석, 주요 강세 시트맵, 주요 발견사항, 권장사항. 콘텐츠는 부동산 주식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방향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플랫폼 모바일 앱 이용률이 현재 30%에서 40%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 개선이나 사용자 경험 활동이 필요하다. 등등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연구 용역 발주해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 사용하려면 얼마 내야 됩니까? 저 진짜 비용도 궁금합니다. 이게요,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로 가는 것들은 일단 무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무료는 그냥 맛보기 수준이고, 유료를 쓸 때 아무래도 챗GPT가 월 정액이 $22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한 $20 전후에서 시작은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크레딧제라서 많이 쓰면 추가 비용을 내긴 내야 돼요. 근데 그러더라도 대부분 뭐 한 달에 아무리 많이 써도 제가 보니까 10만 원 언더 정도에서 좀 보통 구현이 되던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면은 뭐 놀라운 수준이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대 엔진은 챗 GPT를 비롯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회사는 벌써 생겼고 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형국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분야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또 시장도 커지고 기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두세 사람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 산업을 엔진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런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앱스토어가 생겼을 때 다양한 앱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만들어서 그걸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거뒀잖아요. 네. 그런 변화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또 놀라운 것들을 한두 가지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쓸 수도 있습니다. 실은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에이전트에서 또 뭐가 되냐면 이제 통화까지 해줘요. 통화. 이야, 대신 통화해 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거를 박정호 교수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까 녹음 중이셔서 맞습니다. 제가 박정호 교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AI가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시켰어요. 예. 어떻게 시켰냐면 제가 얘한테 역할을 이렇게 준 거예요. 박정호 교수님과 내가 내일 저녁 6시에 상암동 근처에서 저녁 식사하고 싶은데 시간 가능하신지 또 상암동 근처에서 가능하신지를 물어봐. 그런데 처음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너가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소장의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잡아보는데 네. 최대한 식사 약속이 가능할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장소나 시간은 언제나 편하게 바꾸셔도 된다고 해줘. 예. 라고 시키고 전화번호를 줘요. 네. 그러면 얘가 저 대신 전화를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젠스파크 거기에서 예. 그럼 전화가 오거든요. 예. 그럼 전화를 받으면 통화가 되는데 예. 이건 제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예. 한번 들려드려 보시죠. 예. 네. 네, 박정호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저녁 6시 식사 가능하실까요? 시간이나 장소는 편하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상암동 근처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저는 김덕진 소장의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바쁘셔서 대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내일 저녁 6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장소나 시간은 조정 가능하니까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위치는 어느 쪽이 편하세요? 상암동 근처를 생각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다른 장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어디가 편하실까요?
여의도에서 7시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정도고, 그리고 김덕진 네, 소장한테, 알겠습니다. 그럼 여의도에서 7시에 뵙는 걸로 하면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조정해도 무리 없으시지요? 네. 그래, 그럼 여의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김덕진 소장한테 따로 전화 한번 하라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AI로 이 계약을 하거나 AI로 비서를 하려고 그래? 빨리 직접 전화도 해서 확인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전해드리고 소장님께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여의도에서 7시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끊읍시다. 이렇게 끊읍시다 하면 AI가 전화도 끊습니다. 이야,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서라는 직업군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자주 나오고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거의 쏟아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계속 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김덕진 소장님의 신간을 발행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